안녕하쇼 여러분,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짠! 몰튼 브라운 샤워젤 열종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몰튼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는 특급 호텔에 가면 어메니티 정도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브랜드고요. 그 이전에 향수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여와서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몰튼 브라운은 영국에 있는, 영국에서 유래한 브랜드인데요. 거의 제가 잠깐 브랜드 역사를 보니까 1970년대에 설립이 된 것 같고요. 설립의 그 효시는 미용실 같은 데에서 천연 재료로 헤어 제품을 만들어 팔던 것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부터 점점 시세를 확장해 가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업으로 일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몰튼 브라운은 영국 왕실에도 납품이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우리가 영국 왕실에 납품되면 나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쓰는 그런 샤워 제품, 샴푸 제품을 나도 쓰는 건가? 나도 왕족의 반열에 오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환상에 빠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왕실에 납품되는 건 맞겠지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찰스 왕세자가 직접 이 몰튼 브라운을 쓰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왕실에 납품은 돼도 왕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가정부 아주머니라든지 경호원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욕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품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건 몰튼 브라운 하나 쓴다고 해서 나도 왕족의 반열에 올랐다는 그런 환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이 몰튼 브라운 제품은요, 헤어 제품, 바디용품, 향수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욕실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샤워젤만 해도 거의 20여 종이 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리뷰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몰튼 브라운 그런 브랜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20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좋아하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트라이얼 제품, 디스커버리 형태로 나온 이런 트라이얼 제품을 써서 조금씩 사용해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향을 써서 본품, 정품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스커버리, 이 제품은요, 저는 당연히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 가격을 제가 여러 가지 가격 루트를 검색한 결과 39,900원이라는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몰튼 브라운 디스커버리만 검색창에 치셔도 수많은 가격대 똑같은 제품인데도 4만원대부터 비싼 데는 8, 9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저가를 고르고 골라 39,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거 구입할 때는 또 배송료가 얼마나 붙는지 그 사이트에 따라서는 제품 하나하나당 배송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꾸러미로 얼마까지 사게 되면 무료로 해준 데 있고 배송료 조건도 천차만별이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몰튼 브라운 제품을 2개 샀는데 배송료만 만원, 2만원 이렇게 받는 사이트도 있고요. 몰튼 브라운 3개를 샀는데 그냥 퉁쳐서 4,500원에 그렇게 배송료를 책정하는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싼 가격 못지않게 배송료도 꼭 여러분이 같이 체크해 보시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디스커버리 제품은요, 몰튼 브라운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10가지 대표 향을 모아놓은 제품이고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가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 앞면을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추잡스럽게 뜯어져서 죄송합니다. 추잡스러운 모습은 얼른 감추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고른 제품은요, 오렌지 베르가못 향이라고 합니다. 몰튼 브라운은 각각의 향마다 그 향,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그 향에 대한 나름대로 낭만적인 그런
히스토리를 입혀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받은 이미지 혹은 그 지역의 이미지가 주는 영감을 기반으로 향을 제조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 오렌지, 베르가못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세비야 지방에 그런 오렌지 나무가 무성한 그런 안뜰에서 영감을 받은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샤워젤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탑노트는 비터 오렌지 향이 나고요. 미들노트는 네롤리 향이 나고요. 그 다음 베이스노트는 머스크 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향수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샤워젤 제품이 우리의 몸에서 거품으로 변신해서 우리의 몸에서 머무는 시간은 거의 뭐 1분도 안 되고 30초에서 길어봤자 1분 정도인데 그 짧은 사이에 과연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물로 다 아니면 씻어낸 후에도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샤워젤이 아니라 향수인데 문제는 그러려면 향이 도대체 얼마나 독해야 우리 몸에 그렇게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느끼게 할까? 과연 그렇게 독한 향이 우리 몸에 오래 남아있는 게 건강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물과 함께 대부분의 향은 씻겨 나가는 게 아마도 제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이고요. 그냥 광고 문구는 그렇게 써있더라.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샤워젤 제품에서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구분하기에는 저의 코가 너무 둔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세 가지 향을 천천히 음미하기보다는 그냥 뚜껑을 열고 직관적인 느낌으로 좋다 나쁘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아요. 왜 좋냐?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계열의 냄새가 나고요. 제 코에는 딱 그 느낌이 네롤리 향 냄새가 굉장히 강렬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렌지 베르가못인데 왜 네롤리 향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미들노트에 네롤리 그 향이 난다고 적혀 있네요. 오렌지 향, 베르가못 향보다는 그냥 딱 처음 열었을 때부터 네롤리 냄새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약간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면서도 사실 그 오렌지는 그 톡톡 튀는 듯한 가벼운 상쾌한 향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벼운 톡톡 튀는 냄새는 없고 그냥 묵직한 오렌지 향보다는 한 단계 더 묵직한 그런 네롤리 향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향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네롤리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름철에 쓰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냄새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향은요. 제스민 선로즈라는 그런 향이에요. 이 향에 얽힌 히스토리는요. 기본적으로 나일 그 삼각지대로 가요. 나일 델타 지역에서 그 나일강의 자결하는 태양과 함께 열대 과일과 꽃, 식물에서 영감, 그 이미지를 차용한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탑 노트 같은 경우는요. 라스베리 향이 나고요. 그 다음에 미들 노트는 자스민 향, 그리고 베이스 노트는 바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뚜껑을 열고 즉흥적인 감각으로 향을 맡아봤는데요. 이건 굉장히 여성스러운 향이에요. 저에게는 탈락인 제품이겠죠. 그리고 꽃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뭔가 그 여성용 향수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냄새인 것 같아요. 라스베리 향이라고 했는데 제 코에는 라스베리 향보다는 그냥 꽃 냄새, 여자 향수에서 주로 나는 꽃 냄새가 위주인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자스민 향도 아닌 것 같아요. 자스민 향이 이렇게 가볍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베이스 노트라고 하는 바닐라 향도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이건 꽃 냄새로 충만한 여성스러운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향이네요. 자, 세 번째는요. 헤븐리 릴리 헤븐리 이름이 뭐지? 죄송합니다. 헤븐리 진저 릴리. 어렵다. 헤븐리한 아주 진저와 릴리 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에 얽힌 히스토리 같은 거는요. 그 타이티 지역에
그 가정 꽃밭 정원에서 그 영감을 얻은 향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 노트 같은 경우는요, 진저 향이 나고요. 미들 노트 같은 경우는 백합 향이 나고요. 마지막 베이스 노트는 머스크 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즉각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코에는요, 저는 이제 진저 향이라 그래서 뭔가 스파이시하면서 좀 그런 묵직한 향을 기대했는데요. 이건 그냥, 제 코에는 이것도 여성용 향수에서 나는 아주 그런 플로럴한 그런 냄새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였죠? 자스민 앤 선로즈 같은 이런 향과는 또 다른 향인데요. 만약 그 가장 일반적인 플로럴한 여성 향수 두 개를 꼽는다면 아마 이런 냄새일 것 같은 그런 여러 길에서 아주 우리가 흔하게 맡아볼 수 있는 그런 냄새예요. 아, 내 코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내 코에는 진저 냄새 또는 머스크 냄새, 심지어 백합 냄새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꽃 냄새. 죄송합니다. 제 코가 굉장히 무디어서 그런지 제 코에는 그냥 여성용 향수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꽃 냄새. 우리가 보통 여성용 향수 하게 되면 웬만큼 그 미묘한 코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건 이 냄새 같고 저건 저 냄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향수 회사들은 물론 수백 가지 향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냥 우리 코에는 많아봤자 4-5가지 정도의 향이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대표적인 여성 향수에서 맡아볼 수 있는 제 코에는 다소 평범한 냄새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좋고 진짜 헤블리한 느낌이다라고 썼는데 제 코에는 그냥 여성용 평범한 향수 냄새 같은 게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좀 더 진저의 냄새가 좀 더 강하게 났다는지 하물며 머스크의 냄새가 좀만 더 강했어도 더 나았을 건데 어쨌건 아까 맡은 자스민 앤 선로즈와 이 헤븐리 진저릴리는 굉장히 가벼운 향기에 속하는 것 같고요. 어쨌건 제 취향은 아닌 여성적인 취향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플로라 루밀라레라는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향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타히티의 이건 해변에 피어있는 그러한 무성한 꽃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의 꽃나무라니 낭만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탑노트가 오렌지 블라썸, 그 다음 미들노트가 티아레 앱솔루트, 베이스 노트가 바닐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맡아보고 즉각적인 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인 그 미들노트로 쓰인 티아레 같은 경우는요, 타히티 지역에서 자생하는 타히티 국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꽃인데요. 자스민이 아니라 가니메드, 치자 꽃에 가까운 그런 냄새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맡아보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할 정도로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길 가다가 그 냄새가 코끝에 이렇게 스치면요, 이게 뭐지라고 제가 진짜 가다가 길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린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과연 제 기억에는 진짜 천국의 꽃냄새가 있다면 이런 냄새가 아닐까라는 게 제 티아라 기억인데, 과연 이 샤워젤, 향수도 아닌 이게 샤워젤에서 그 향의 얼마나 구현이 됐을지 기대감은 같지만 또 반면 크게 기대하진 않고 즉각적인 향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완전 플로럴한 냄새인데요. 그나마 앞에 두 개보다는요, 조금은 제 취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기억 속에 갖고 있던 그 티아레 냄새는 아니지만 뭔가 자스민의 향도 나기도 하고요. 약간 그 오렌지의 그런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바닐라 냄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전체적인 느낌은 여성스러운 그런 향이고요. 그나마 앞에
두 개의 플로럴 냄새보다는 훨씬 더 제 취향을 저격하는 냄새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두 개 플로럴 냄새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지만 앞에 두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코에는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향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두 향이 싸구려 냄새는 아니었고요. 그냥 제 코에는 기대에 비해서 다소 평범한 향이었다라고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향수는요. 파이어리 핑크 페퍼라고 합니다. 정말 불타는 핑크 페퍼 같은데요. 이 향이 얽힌 히스토리는요. 기본적으로 그 프랑스 레이니옹 섬의 그 다채로운 풍광에서 영감을 얻은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 노트는 핑크 페퍼, 그 다음에 미들 노트는 은방울꽃, 그 다음에 베이스 노트는 파출리라고 하는데요. 과연 핑크 페퍼의 향이라니까 저도 아직 이 냄새를 맡아보지는 않았지만 핑크페퍼의 향이 구현이 됐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핑크페퍼 냄새를 맡아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핑크페퍼 냄새는 그냥 페퍼 냄새예요. 그 모양은 되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맡아보면 전혀 달콤한 향 아니고요. 그냥 색깔은 왠지 달콤하고 왠지 사탕 냄새 같은 게 날 것 같고 하는데요. 전혀 그런 향이 아니고요. 그냥 제 코에는 텁텁한 후추 냄새? 모양 색깔만 예쁜 텁텁한 후추 냄새 전혀 향기롭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산 향신료 설명에는 스위트한 향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 코에는 그냥 블랙페퍼보다 조금 더 마일드한 느낌일 뿐 그냥 구리구리 좀 약간 그런 후추 냄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이 핑크페퍼 역시 그런 페퍼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요. 오히려 제 코에는요. 그 바디샵에서 파는 샤워젤, 그 과일 종류 샤워젤에서 나는 그런 냄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 파이어리 핑크페퍼도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면서 너무 로맨틱한 향이에요. 너무 맡으면 기분이 좋고 귀엽고 통통 튀는 매력적인 향이에요 하는데요. 미안해요. 제 코에는 그냥 바디샵에서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네이처 레프블릭 이런 데서 팔았던 그런 과일 냄새 샤워젤하고 크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몰튼 브라운 관계자님이 보면 명예훼손 고발하겠다고 고소장이 날아올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민한 분에게는 그렇게 섬세한 고급스러운 향으로 느껴지겠지만 저처럼 무딘 싸구려 코라서 그런지 제 코에는 그냥 제가 평소 맡던 싸구려 그런 바디 샤워젤 냄새랑 크게 구분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몰튼 브라운 관계자 및 팬 여러분. 자, 어쨌건 이건 그냥 제 코에는 플로럴한 냄새보다는 왠지 모르게 다시 한번 맡아봐도 과일 냄새? 바디샵 제품을 자주 써보신 분들은 이거 맡아보면 이거 무슨 냄새랑 너무 비슷한데 라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블라인드 테스트라면 그런 코멘트가 날 만한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버티버 앤 그레이프프루트이라는 제품이에요. 자, 이 향 같은 경우는요. 탑 노트가 그레이프프루트이고요. 그 다음 미들 노트가 넌맥, 그리고 마지막 그 베이스 노트가 베티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번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과일향, 상큼한 자몬향 정도가 나겠지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자몽 향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몽향 하게 되면 약간 그 상큼하지만 씁쓸하게 톡 쏘는,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은 무겁기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냄새는요, 그 기본적으로
그 가볍게 톡 쏘아주는 자몽향을 알 수 없는 그 쌉싸름한 향신료 향 같은 게 약간 이렇게 묵직하게 눌러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넌맥의 향 같은데요. 넌맥뿐만이 아니라 제 코에는 묘하게 육두구 향 같은 것도 나는 것 같고, 어쨌건 과일 냄새에 그런 향신료, 스파이시한 향신료 향이 섞이니까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 바디감이 무거워진 느낌이고요. 베티버의 냄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코에는 그냥 과일의 향신료를 절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약간 묵직한 향이 나서 이건 제 취향이에요. 이건 굉장히 저 마음에 들고요. 자, 그 다음 7번째 제품은요. 바로 사이프러스와 시펜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둘 다 뭐 저는 사이프러스 향도 좋아하고 펜넬 차도 굉장히 즐겨 마시는 1인으로서 이 향 또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 향 히스토리는요. 그 호주의 케이프요크의 그 절벽 해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탑 노트는 카다뮴 향신료죠. 그 다음 미들 노트는 그 마린 노트라는 거고요. 마지막 베이스 노트가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맡아보기 전에 그냥 제 이미지만으로는 왠지 쌉싸름하면서도 묵직한 우디향이 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즉향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머릿속 맞기 전에 상상과는 조금 달라서 제가 이게 맞나 하고 계속 시향을 해보았는데요. 생각했던 무게감이 한 7, 8 정도라면 실제적인 향에서 풍기는 무게감은 한 2, 3? 굉장히 가벼워서 제가 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향이어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고요. 내가 뭘 잘못 맡았나? 자꾸 향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프러스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요. 카다뮴 냄새는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약간 그 남자 목욕탕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남탕의 그 남성용 아저씨들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척척척 바르는 그런 남성용 화장품에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참 이게 남성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향이라고 제가 그 후기를 읽었는데 제 코에는 그냥 목욕탕 아저씨 화장품에 약간 묵직한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듯한 그런 향. 생각보다 이거보다 저는 훨씬 무겁고 쌉싸름하면서도 그런 우디한 그런 매캐하면서도 약간 그런 흙냄새에 가까운 향을 상상했는데요. 굉장히 가벼운 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 향이라는 게 의외입니다.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요. 리차지 블랙페퍼라는데요. 역시 이 리차지 블랙페퍼는요. 향 히스토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 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의 산지이기도 하는데요. 탑노트는 블랙페퍼고요. 그 다음 미들 노트는 코리앤더, 그 다음 마지막 역시 베이스 노트는 베티버라고 합니다. 이것도 설명만 보게 되면 굉장히 저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페퍼도 좋아하고 코리앤더, 이 코리앤더 향이 쉽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리앤더라고 제가 말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그 고수 아시죠? 우리나라 그 베트남 쌀국수에 먹는 그 고수잎 향을 코리앤더라고 하는데요. 그 고수의 열정적인 팬인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부디 그런 쌉싸름한 향신료 향이 묵직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역시 즉각적인 시향 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단은 묵직한 향이어서 제 취향을 자극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화하게 코를 톡 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뭐 페퍼 향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미지로 이게 페퍼향인가 싶나 싶어 생각을 해보면, 뭐 억지로 생각을 해보면 페퍼향인 것도 같은 향인데요. 그냥 눈 가리고 맡았을 때는 약간 독한 남자 화장품에 묵직한 그런 우디한 향이 나요. 깊게 들이켜봐도 제가 좋아하는 코리앤더 냄새는 뭐 거의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미지로 억지로 끌어갖다 붙인 페퍼 향은 좀 나는 것 같고, 베티버 향도 그렇게 진하게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남자 향수 냄새인데요. 제가 어디서 맡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라코스테 냄새인가? 파코라반 냄새인가? 좌우징한 그 정도 급의 남성 향수에서 맡아본 듯한 냄새인데요. 거기에 약간 스파이시한 뭔가를 더 가미해서 뭐 가볍지 않아서 묵직한 점은 저의 마음에 들지만 향 자체가 그렇게 제 취향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남성분들한테 선물을 했을 때는 뭐 괜찮네, 이 정도 반응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러시안 레더라는 러시안 레더라는 샤워젤이에요. 이 러시안 레더는 당연히 그 향 히스토리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그 추운 눈 내린 그 동토에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록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탑 노트는 블랙티이고요. 역시 미들 노트는 코리앤더고요. 마지막 그 베이스 노트는요, 그 스모키 레더, 가죽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죽향이라고 하니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파인, 그 소나무 냄새도 같이 난다고 합니다. 설명만으로는 굉장히 저의 기대감을 불타오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향도 제 기도를 충족할 수 있을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제 감상을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역시 목욕탕에 비치되어 있는 독용 사이즈의 남성 화장품, 아저씨들이 목욕하고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사타구니에도 바르고 다리에도 바르는 그 우리나라 국산 그 화장품 냄새에 조금 쌉싸래한 그런 향을 섞은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그 싸구려 화장품에만 익숙해져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제 코에는 제가 이전에 맡아봤던 그런 저렴이 남자 그 목욕탕 비치용 남자 화장품 냄새 같이만 느껴지는데요. 이거 진짜 그 인류 조향사님들이 맡으면 이게 진짜 전혀 다르게 느껴지나요? 제 코가 싸구려 코여서 그런지 제 코에는 맡아보고 조금 있다 맡아보고 또 조금 있다 다시 맡아봐도 이상하게 목욕탕 화장품 이외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마 뭐 최고급 인류 코를 가진 그런 멋쟁이 조향사님이라든지 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그런 인류 멋쟁이 분들은 시베리아의 그 황량한 이미지가 떠오르네. 그 시베리아의 강인한 파인트리의 향기가 내 코를 일깨우네. 쌉싸름한 그 러시안 레더의 향기가 어린 적 장작불의 추억을 일깨우네. 이런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코에는 이거 우리 어릴 때 맡던 아빠 냄새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요, 바로
타바코 앱솔루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담배 향을 이미지화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궁금하기는 해요. 자, 어쨌건 기본적으로는요. 이것도 역시 그 산 페드로 지방, 페루의 산페드로 지방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뭐 설명을 보니까 담배잎의 몽롱하고도 아늑한 담배 이렇게 피우고 그 머리가 띵한 그런 느낌을 첫 담배의 그런 기억을 이미지로 아마 형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탑 노트니 미들 노트니 베이스 노트니는 뭐 설명이 이제 무의미할 것 같고요. 일단 즉각적인 냄새를 맡아보고 담배 냄새가 진짜로 쌉싸름하게 나는지 안 나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담배 냄새는 안 나요. 굉장히 저는 좀 찐하고 꼬리한 담배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건 담배 냄새는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분명히 타바코 앱솔루트 맞죠? 그런데 제 코에는 이게 오히려 가죽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그 가죽 냄새도 어떤 가죽 냄새냐면 그 향수를 좀 진하게 뿌린 날 가죽 잠바를 입었을 때 가죽 잠바의 그 찝찌름한 냄새, 빨지 않은 가죽 잠바의 그 찝찌름한 냄새에 진한 그 향수가 섞인 듯한 그런 복합적인 향이에요. 뭐 그런 찝찌름한 빨지 않은 가죽 잠바의 찝찌름한 냄새를 가죽 특유의 천연 냄새라고 미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진한 향수를 바른 남자가 오래 빨지 않은 가죽 잠바를 입었을 때 나는 듯한 그런 냄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저분한 냄새는 아니고요. 향 자체는 꽤 고급스러운 그런 남성 향수 냄새가 나네요. 이건 그나마 제 마음에 드는 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10가지 정도 다시 너무나 우악스럽게 찢은 지저분한 패키지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10가지 그런 디스커버리 샤워젤 제품을 함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쨌건 역시 향수라는 게 향수 회사들이 탑향은 어쩌고 미들향은 어쩌고 베이스향은 어쩌고라는 건 정말 굉장히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잘 쓰셨구나. 그리고 이 향을 조합한 조향사분들의 그 피땀 흘린 로고에는 로고를 이렇게 아름답게 글로 표현을 했지만 나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의 코, 약간 싸구려에 익숙해진 코에는 그런 향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뭐 대여섯 가지, 열대까지에 이른 그런 향을 하나하나 구분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구나. 나는 그냥 맡았을 때 즉각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 정도 평가하는 게 나의 최선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이 몰튼 브라운 제품은요 샤워젤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그런 그 거품 목욕을 할 때 욕조에 풀어서 거품 입욕제 대용으로 쓰셔도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몰튼 브라운 제품은 상당히 그 제품이 뭐 싸지는 않던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분이 조금 제 기준에는 아쉽더라. 그래도 물론 이제 뭐 풍부한 거품이라든지 강한 세정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니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정제수, 모든 제품은 정제수가 1번 그 원료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은요, 그 두 번째 들어간 성분은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게 그 계면 활성제, 거품을 풍부하게 만드는 계면 활성제인데요. 천연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유기농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요, 이 소듐 라우레스 그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극이 심해서 약간 꺼려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있다는 점이 뭐
뭐 저는 상관없이 쓰겠지만 그렇게 유기농 이렇게 성분 하나하나 따지시는 분들은 이 성분이 들어갔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성분이 또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이 약간 자극이 있는 성분이라 그래서 세정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자극이 있는 제품이라 그래서 약간 꺼려하는 성분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갔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유기농 뭐 이런 화장품의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공산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안전 기준을 통과하는 양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단지 그런데 성분에 민감한 분들에게 정보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들어간 건 향료네요. 아무래도 강력한 향을 지속시키기 위한 향료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까지 해서 디스커버리, 몰튼 브라운 디스커버리 10가지를 시향을 했고요. 여러분의 그 선택에 재미있는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제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